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초롱입니다. 자, 세 번째 모의고사 치르셨을 거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모든 해설 강의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늘 바라면서 제가 한번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 자, intrepid라는 동의어를 좀 찾아봐라 라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요거의 동의어는 4번의 bold, 대담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용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fearless라던가, 그쵸? 두려움이 없는 또는 뭐 용감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rave 정도의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좀 기억해 두세요. bold는 대담한, 그만큼 용감한 같은 의미 intrepid가 있고 그리고 fearless나 brave랑도 동의어로 연결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번 나머지 선택지를 좀 보시면 notorious 같은 경우에는 악명 높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명하긴 하지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renowned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famous랑 같은 뜻이죠. 뭐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의 뜻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 두 단어 비교해 주셔야겠고, 3번의 cowar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번과 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겁이 많은, 뭐 겁쟁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답은 4번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talkative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톡이 참 많다란 뜻입니다. 그만큼 말이 많은, 수다쟁이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talkative라는 단어인데요. 얘랑 지금 동의어를 찾아라 했는데 정답은 그쵸, loquacious라는 뜻의 형용사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라는 의미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단어도 제가 다 신경 써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 1번은 좀 이제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tax turn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1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동의어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뭐랑 동의어였었죠? 그쵸. reticent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reticent 같은 경우에는 과묵한, 말이 없는 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talkative나 loquacious랑은 반의어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lucid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죠? 명백한. 방금 소독제를 하고 왔는데 그 소독제 이름이 루시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명백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 perspicuous 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perspicuous. 그래서 명백한의 뜻이고, 좀 간단한 단어로는 clear 이랑 동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ucid, clear, perspicuous, 명백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loquacious 설명드렸었고요. placid라는 4번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요한, 그쵸? 그리고 평화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calm이라던가, 그쵸? peaceful 이런 것들이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talkative는 loquacious 같이 묶어두시고, 요거랑 반대되는 단어가 1번 보기였습니다. taciturn이라던가 reticent 같은 것들이 이제 과묵한, 말수가 적은, 그리고 lucid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clear 이랑 같은 뜻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뜻으로 가자면 perspicuous랑 동의어다. 마지막에 placid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calm이라든가 peaceful 이런 거랑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A를 한번 볼까요? That was a beautiful wedding. 와, 그거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 했더니 I would say, 그러게 말이야. 자, I would say라는 표현은 동감한다라는 뜻입니다. I would say,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라는 뜻이니까 동감해라는 뜻입니다. And the wedding couple, 결혼한 두 커플이 looked so right. 너무 잘 맞아 보이더라. For each other, 서로에게 말이야.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A와 B는 뭐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수가 있고요.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I bought this skirt last Tuesday.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already the zipper was broken. 지퍼가 벌써 고장났어요. I'd like a refund. 저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 환불받고 싶다라는 말에 대답이 어땠어요? Okay, I will fix the zipper. 내가 그럼 지퍼 고쳐줄게요. 내용이 이상하죠? 당연히 환불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퍼를 고쳐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색한 대화가 2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좀 살펴볼까요? 3번의 A가 I need to ask you to do me a favor. Do me a favor.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이죠. 부탁을 좀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말하면 부탁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Sure thing. 자, sure thing 하면은 당연하지 이런 뜻이에요. Sure thing. 당연하지. What is it? 그게 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가 I'm afraid I have to close my account. 이렇게 얘기하네요. Close one's account. 닫는다라는 뜻이죠. account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은행의 계좌라면 계좌를 해지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account는 계정의 의미도 있어서 계정을 닫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계좌 해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작성하다. 이 양식을 좀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대화들은 다 자연스러운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도 우리 생활영어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거예요.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자, A가 T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tonight? 하고 물어보죠.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라고 했더니 Sorry, but I will be burning the midnight oi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Burn the midnight oil. 자정의 기름을 막 태울 예정이래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려면 오일을 계속 태우면서 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오늘 야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How come? How come 같은 경우는 어째서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어째서 you still have work to finish? 또 아직도 끝낼 일이 남아있는 거니? 했더니 B가 I haven't made, 나 못 만들었어. Next week's work schedules yet.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음 주에 일정표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A가 Oh, that's pretty urgent task th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그러면 꽤 긴급한 일이네. 그거 좀 급한 일이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B가 Yeah, I wish I hadn't kept putting it off.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ut off. 미루다 란 뜻이죠. 그쵸? 게다가 I wish 가정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말해서 had PP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에서 우리가 의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우리가 쓰는 과거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내가 그걸 계속 미루고 있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내가 일을 미루는 바람에 지금까지 할 일이 많아졌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keep ing. 자, 그랬더니 친구가 Maybe you need to manage your time a bit be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조금 더 잘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고 있죠. 친구가 여기서 조언과 충고를 해줍니다. 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you might 다음에 들어갈 만한 표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친구가 야, 너 시간 관리 좀 잘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1번
You might have a point. 이렇게 얘기한다면 have a point는 일리가 있다, 네 말이 맞다 이런 표현이에요.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지 뭐. 네 말이 다 일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You might have time. have time은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 너 시간 있을 수도 있겠다. 맥락이 조금 이상합니다. 세 번째, you might need it too. 야, 너도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싸우자는 거죠. 야, 너 시간 관리 좀 해. 너도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지금 내용은 아니죠. 4번에 you might manage yours. 넌 네 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you might have a point. 그래, 네 말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대답이 될 수 있도록 1번 선택지가 가장 적절하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작 문제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그 도시에 도착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It will take about 3 hour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ake 시간 투부정사 표현이죠. 이 take 시간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 take 시간 투부정사. 자, 구문 잘 들어갔고요. 걸릴 것이다 했으니까 미래 시제 가야겠죠. 그리고 시간 앞에 about은 부사라서 대략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략 3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하는데? get to, 도착하다, 도달하다. get to the city, 그 도시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자, 뭐뭐를 고려하면의 표현이 여기 들어갑니다. allowing for traffic delays,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자, 얘는 분사형 전치사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얘는 그냥 그대로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뭐를 감안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굳어져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고민할 거 없이 뭐뭐를 고려하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잘 들어맞는 문장의 영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들의 좋은 의도가 항상 예상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요. 예상된 결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expecting result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는 예상하는 결과예요. 예상하는 결과. 그래서 영작이 올바르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이 된이 되려면 과거분사 표현이죠. 뭐뭐 되어진 해야 되니까. 그래서 expecting을 expected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그들의 좋은 의도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Not always. Not always 하면 우리가 이거 부분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전부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의도는 항상 뭐한 것은 아니다. lead to,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으로? 예상된 결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요. 예상된 결과라는 영작에 있어서 분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못하다. 정답 2번이었었고요. 나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자, 그 식당은 진짜 소고기 맛이 나는 채식버거를 판다라는 문장이에요. The restaurant, 그 식당이요, 팔아요. 뭐를 파냐면 veggie burgers, 채식버거를 팝니다. 그런데 어떠한 채식버거, 수식이 들어가요? taste like, 마치 뭐뭐처럼 맛이 나는. 뭐처럼? real beef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소고기처럼 맛이 나는. 그래서 영작이 잘 됐고요. 원래 taste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감각동사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taste와 같은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한다는 게 특징이죠. 형용사 보어. 근데 이와 같이 real beef라는 부분은 상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왔잖아요. 이렇게 보어를 명사로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ike 명사 형태를 써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taste 형용사를 쓰거나 taste like 명사를 쓰거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al beef가 명사이기 때문에 like를 써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되셨죠? 4번 가겠습니다. 자, 그녀는 마치 빌이 자신의 남동생인 것처럼 도와준다. 1, 2, 3강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녀가 도와줍니다. 빌을. as if 또 나왔네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런데 현재 남동생이 아닌데 남동생인 것처럼. 그럼 무슨 사실 반대예요? 현재 사실 반대. 자, 현대 사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가정법의 시제가 뭐더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시제.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as if에도 가정법 시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남동생이 아닌데 남동생인 것처럼이니까 현재 사실을 반대해야 돼요. 그러면 시제를 뭘 쓴다? 과거 시제. 그런데 비동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형을 쓸 때 굳이 수일치와 상관없이 앞에 주어가 단수여도 were이라는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치 그가 her younger brother, 남동생인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계속 2번이었어요.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도 동일한 영작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건 6번이었어요. 자, 6번의 첫 번째 포인트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not, 그쵸? any more than 여기 부분이에요. 요거를 좀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가 not any more than B다 라는 문장 구조를 가지면 전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A는 아니라는 거죠. B보다 조금도 더 아니다란 뜻은 결국 무슨 뜻이다? A는 B와 같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A는 B보다 조금 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A는 B와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다시 가서 국가는요, not to be judged, 판단돼서는 안 됩니다. by its size, 크기로. 그런데 뭐와 마찬가지로? as an individual, 개인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해석되셨죠?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해석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말과 영작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동물학자들은 그 개가 집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 문장 갑니다. Zoologists, 동물학자들은요, are still confused. 과거분사 잘 썼습니다. 감정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과거분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분사 써준 거 일단 합격. 자, 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냐면 How the dog managed to find its way back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치사 뒤에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이 어순은? 그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네요. 자, 간접 의문문은 결국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 기능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순이 적절한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도 잘 왔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해석합니다. 동물학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개가 find its way, 길을 찾았는지 어디로 돌아오는 길?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home이라는 단어의 쓰임. 자, home은 명사로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사의 의미도 가능하죠. 부사가 되면 집으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사인 표현에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지 않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무엇이라고 할 때는 way back 한 다음에 전치사 to가 오기 마련인데 home이라는 경우에는 명사 말고도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전치사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적절하게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상층의 공기에 일단 끌려 들어가면 곤충이나 씨앗 등은 쉽게 다른 곳으로 운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 once 접속사 나오고요. 과거 분사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네요. drawn into the upper air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층의 공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끌려 들어간다라는 것은 수동적 개념이죠. 수동적 개념이기 때문에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썼고 이 과거 분사의 분사 구문에 있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once가 남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된다? 여기 수동의 과거 분사의 의미가 잘 들어와 있다.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고 곤충이나 씨앗이나 그 등등의 그 비슷한 것들은 can easily be carried. 쉽게 운반되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 pp, 수동태 잘 들어왔고요. 어디로 운반될 수 있어요? to other parts, 다른 부분으로요. 그래서 전치사 표현까지 완벽하게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바로 정답이 되는 부분인데, 자,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나는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산책을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해석하는데 이제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I stopped to read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 stop의 특징 중에 하나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와 투부정사가 쓰였을 때의 차이. 자, 동명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하던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작에 필요한 표현은 무엇이죠? 둘 중에? 읽는 것을 멈췄대잖아요. 읽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표현이니까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 그쵸. 동명사인 reading이 와야겠네요. 그래서 올바르게 영작하기 위해서는 I stopped reading a book and took a walk 이렇게 되는 게 맞겠고요. 이거를 그대로 살려놨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책을 읽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산책을 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영작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이고 옳게 쓰이지 않았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과 8번 문제 또한 지문 속에 어법이 바르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었었고, 자, 7번 한번 같이 볼까요? One cool thing about my uncle Arthur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삼촌에 대해서 한 가지 멋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What he could always pick the best places to cam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at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보어니까 명사절로 왔다라는 건데 이 명사절 what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라는 특징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불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가 항상 고를 수 있었다. 그쵸? 최고의 장소들을. 뭐 할 수 있는 장소? 캠핑할 수 있는. 해서 사실상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있는 삼형식의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을 쓸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명사절이면서 반대로 명사절이면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잖아요. 얘가 바로 누구죠? 대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what을 뭘로 바꿔야 된다? 대수로 바꿔야 옳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고요. 나머지 봅시다. On trip like this, 이와 같은 여행에서
그는 항상 뭘 가지고 있었었냐면 a good story to tell. 말해줄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무슨 기능이죠? 앞에서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때 투부정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잘 쓰였고요. 2번은 올바른 쓰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 볼까요? 3번에서 his stories, 그의 이야기는요, 항상 뭘 표적으로 하고 있었냐면, 뭐를 목표로 하고 있었냐면, helping us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help의 오형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helping의 ing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at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뭐를 목적어로 삼는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쓰임도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이요. 한 이야기는요,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 수식해줘요. Being chased by a big do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개에게 쫓기는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개에 의해서 쫓기다. by까지 들어와서 수동의 의미인 것을 잘 파악이 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분사로서 수식하는데 쫓기는 남자니까 수동적 의미를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분사의 being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생략하지 않았을 뿐이고 중요한 건 비동사 다음에 pp가 와야지 수동의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 4번의 과거 분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의 문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mocracies, 민주주의라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해요. 자, if절 내에 they are to grow stronger, 그것들이 더 강해지려면 말이죠. 자, 여기서의 투부정사의 쓰임이 옳은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B2 용법. 자, B2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B2용법은 무엇이냐면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인데 여기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B2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명백하게 문법 문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의도예요. 의도로 해석되는 B2용법.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의도라 사용되는 B2용법의 특징은 구조상 if절 내에 B2용법이 쓰인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if절 내에 B2용법은 뭐로 해석한다? 의도로 해석한다. 자, 의도는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의도니까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뭐 하고자 한다면.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if절 내에 B2용법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해석도 의도로 잘 해석이 되면 쓰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더 많은 평등을 필요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 강해지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려고 한다면 더 많은 평등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 이상하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의 to grow는 적절하다. 되셨죠? 두 번째. high skill이라는 것을 선행사로 하면서 that이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들이에요. 근데 어떤 고도의 기술들? make workers more competitive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의 make 다음에 여기에 부사가 온다면 얘는 부사니까 이렇게 끊어주고 make를 사명식으로 봐줘야 돼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명식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make를 뭘로 볼 수도 있죠? 오형식의 make. 자, 오형식의 make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뒤에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자, 그러면 이 고도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냐면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들이요. 요거는 조금 더 해석상 가능하네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오형식의 make를 파악하셨다면 중요한 건 다음 번으로 뭐냐면 목적격 보어는 뭐가 안 된다? 보어로는 부사를 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보어로는 부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comparatively를요, comparative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옳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인 것은 2번이다.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it is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reduce economic insecurity 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인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구조상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 하는 것이란 뜻인데 to 이하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형용사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때 it은 지칭하는 대상이 없는 가짜 주어예요. 가주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누구냐? 이때 이 투부정사죠. 그래서 실제로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문이고 진짜 주어가 될 수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정을 줄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it은 가짜고 to는 진짜 주어로 사용이 되었다. 되셨나요? 그래서 3번의 쓰임도 올바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4번을 보시면 4번은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병렬이냐면 자, with an emphasis 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를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on이라는 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의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and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병렬을 해줬어요. 되셨나요? 근데 구조만 보시면 안 되고 구조만 보는 거는 반쪽짜리. 정말 정답을 고르고 싶으시다면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뭐를 강조하면서 creating a more highly skilled labor force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고난도에 숙련된 어떤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게다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병렬로 두 개의 목적어가 이어진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다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8번 문제의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2번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법 문제는 다 끝났고 독해를 조금 하다가 중간에 어휘 문제 또 하나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어요. 주제가 초반에 굉장히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박물관들은요, 그쵸? have been primary contemporary institutions. 무엇이 되어져 왔냐면 주요한 현대의 어떤 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현대의 기관이었냐면 upholding, 유지하다, 지탱하다. 고전적인 기준인데 무엇에? 미술적인 가치의 고전적인 기준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현대의 기관이어 왔습니다. 아, 그럼 뭘 얘기하고 있다? 아,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박물관의 기능이 무엇이다? 아, 미적인 어떤 가치를 유지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최근에 그러나 들어가니까 좀 중요하죠. 많은 철학자들은요, 뭘 설명해 오고 있냐면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Museum's face. 그러니까 박물관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할 때 직면하는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는 표현이죠. 인지하는 데 있어서 오는 박물관이 직면한 딜레마. 뭐를 인지하는 거죠? 그들의 주요한 기능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뭐에 있어서? 아까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 문장을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박물관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박물관의 기능에 어떤 딜레마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변화가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As a storage places 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 공간으로서의 그쵸? 기능. 근데 무엇의 저장 공간이냐면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들의 저장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대신에 as a place 어떤 장소로 보기도 하냐면 produce interesting experiences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개의 기능에 대한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서 The aim of scholarship and preservation of rare objects까지가 주어네요.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에 대한 목적이죠? 어떤 학자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아니면은 preservation 같은 경우는 저장이란 뜻이죠. 뭐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공간이냐면 rare objects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 물건, 그렇죠? 실물을 저장한다라는 것과 학업적인 어떠한 목적이라는 것은 are being displaced. 자,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네요. 대체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강조에 의해서요. 뭐에 대한 강조에 의해서? Virtual experiences, 가상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emotional rhetoric. rhetoric이라는 것은 미사여구란 뜻인데 여기서는 좀 의미가 와닿지가 않죠. 그만큼의 설득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감정적인 설득. 그쵸?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한다거나 학업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목적이 대체되어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능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도 이 목적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목적도 대체되고 있다. 기능도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것의 목적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의 내용이 어때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무엇에? 박물관의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대로 초반에 다 등장이 되었었죠. 되셨죠?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살펴볼 거예요. 2007년도에 이 에콰도리안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죠. 에콰도르 정부는요, 발표했습니다. 뭐를 발표했냐면 it intended, 그것이 뭐를 의도하고 있다? To protect the oil field라고 되어 있네요. 유전을 보호할 의도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답니다. 유전을 보호하겠다. 유전을 보호하겠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not extracting that oil까지가 주어네요. 그 기름을 추출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기름을 추출하지 않는 것은 will prevent, 뭐를 예방해주고 막아줄 것이냐면 the release of an estimated 400 million tons of carb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대략 4억 톤 이상의 탄소가 release,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어디로 방출이 되는 거죠? Into the atmosphere,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더라. 그럼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에콰도르 정부가 유전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어요. 유전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유전을 보호하면서 얻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탄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탄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마지막 쯤에 보시면
This is a big deal. 그건 굉장한 거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help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에콰도르가 유전을 보호하기로 했는데 그것으로부터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탄소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더라. 그쵸? 굉장히 결국에 무슨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적인 이유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오일을 지하에 그냥 매장된 상태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뭘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러겠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1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이제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common wisdom states라고 되어 있네요. common wisdom이라는 것은 뭐 보편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it tastes good, 맛이 있다면 그것은 good for you, 너한테 몸에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it also says, 무슨 얘기도 하냐면 if you get to eat the foods, 만약에 당신이 get to,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근데 어떤 음식?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you are not dieting, 그럼 너 다이어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s no evidence, 그런 증거가 없다랍니다. 어떤 증거? To support these claims,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더라. In fact, 사실상 많은 다이어트는요, 여기가 주어가 되어야겠죠? 많은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실패가 되죠? Due to this attitude, 이러한 태도 때문에 주로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더라. When dieting, 당신이 식단 조절을 할 때 there's no reason, 이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요? The foods have to taste bad 라고 되어 있네요. 음식이 맛이 없어야 할 이유는 없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의 다 주장되는 부분이 잘 드러났어요. 맛이 없어야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거 없는 것이고 맛이 없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flavor, 이 맛이라는 것 in the diet, 다이어트에 있어서 맛이라는 것은요 helps, 도움을 줍니다. ensure success, 이 성공을 보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더라. as long as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하는 한 the flavor is not pushing you over your calorie budg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맛이라는 것이 당신을 뭐 하는 대로 밀어넣지만 않으면, 당신이 먹어야 하는 그런 칼로리의 양을 넘어서는 것만 아니라면, 그쵸, 맛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요거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주장하는 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답 2번이고요. 음식인데 for dieting,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은 doesn't have to be tasteless. tasteless는 맛이 없는 애 뜻이잖아요. 맛이 없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2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뭐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맛있으면 많이 먹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가장 간결한 definition, 정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의 정의냐면 이 artifact라는 거, 인공물이라고 하죠. 인공물이라는 것의 가장 간결한 정의라는 것은
자, 이 인공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Which one can give?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러면 인공물의 수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선행사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인공물에 대한, 그쵸? 어떠한 가장 간결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i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랄 수 있냐면, that the artifact, 이 인공물이라는 것이 material represen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표현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뭐에? 인간의 의도에 물질적인 표현이 바로 인공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대체 인공물이라는 건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가장 간결한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이 의도한 것에 물질적인 표현이다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물질적인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표현. 자, 그런 다음에 A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나서 not all expressions, 모든 표현이라는 것. 뭐의 모든 표현이죠? 인간의 의도성에 대한 모든 표현이 반드시 뭘 수반하지는 않는다? production of artifact, 인공물의 생성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 문장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인공물이라는 건 인간의 의도를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A 이후에서는요. 모든 인간의 의도가 인공물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의 맥락을 봤을 때 두 문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 의도는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인공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도가 다 인공물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A에 들어갈 접속사를 먼저 좀 확인해 보자면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이라는 문장의 접속사를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 다르게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는 1, 3,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B번의 선택지는 모든 접속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B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쵸? 정답에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B번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엔 B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A good many intentionally executed activit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쵸? 상당히 많은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 그쵸? 뭐와 같은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과 같은 상당히 많이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활동들은 수반합니다. No artifacts라고 되어 있죠? 인공물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은 인공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자, B의 전문장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은요, requires only, 뭐만 필요로 한다? techniques of using voice. 그러니까, 목소리를 사용하거나 폐, 그쵸? 이를 사용하는 것 같은 기술. 그리고 control of other related parts of the body. 다른 신체에 관련된 부분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까지 딱 끊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노래를 부르는 거는 사실상 인공물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대표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
인공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란 말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목소리 쓰면 되는 거고 나의 폐기능, 그쵸?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이지 인공물을 수반하진 않는다라는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이후에 보시면 자, recorded performance of a s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를 기록해서 행하는 거, 그쵸? 기록이 되는 어떠한 노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vinyl rec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코드판이란 뜻입니다. 레코드판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프라던가 CD라던가 뭐 이런 것은요 인공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물입니다. 자, 그러면 B의 앞뒷 내용이 어때요? 앞에서는 이런 활동, 대표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인공물을 수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 이후에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들은, 그쵸? 예를 들면 CD라던가, 그쵸? 레코드 같은 테이프. 이런 것들은 또한 무엇이다? 얘는 인공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앞에서는 인공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얘네들은 인공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보시면 역접을 표현하는 접속사는 뭐밖에 없어요, 사실상. 뭐 물론 2번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번은 A에서 한번 제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고요. As a result는 그 결과, 인과관계, for example은 예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그러나 뭐 대조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글을 영어라는 점 빼고는 얘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번은 일치불일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자, worth라는 것은요, poor eyesight. poor이니까 시력이 나쁘다. 그런데 excellent senses of smell and hearing. 아, 후각과 청력은 또 excellent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력은 좋지만 청력은 좋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가서 중간에 끼어있는 어휘 두 문제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의 동의어 파악 문제는 sluggish란 단어예요. 이거 뭐였죠? 그쵸, 느린, 둔한, 무기력한 뭐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동의어가 바로 lethargic입니다. lethargic. 아주 대표적인 동의어여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얘는 사실 동의어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동의어 부자. 아는 대로 한번 써볼까요? 이 외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뭐 lazy, idle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active 하지 않은 거니까 inactive. 비슷한 의미의 inert 이런 것도 있고 indolen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torpid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쵸? 요런 거 말고도 또 뭐 lethargic 하면은 뭔가 느리고 둔한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 한번 정해놔 볼까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암기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sluggish, lethargic, lazy, 그리고 idle, inactive, inert, 그 다음에 indolent, torpid 이런 표현들이 모두 느린, 둔한, 무기력한 이런 표현들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떤 단어들은 해설지에 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inevitable 하면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불가피한. 자, 그리고 enormous 하면은 뭐 대단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대한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 하면은 특정한 또는 뭐 특별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었을 거고요. 15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you are always on the go.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은 항상 on the go, 항상 가고 있어. 굉장히 바쁜 이런 뜻이야. 굉장히 바쁜. 넌 너무 바빠서 내가 never get a hold of. get a hold of라는 것은 붙잡아 둘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연락을 취하다. 너가 너무 바빠서 나는 연락을 취할 수 없어 너한테. 그쵸? 연락이 닿질 않아. 뭐 이런 뜻이라서 일단 바쁜의 표현과 같은 표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모두 run으로 시작하는 구동사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run out 한다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ove가 붙기도 하죠. 뭐뭐가 부족함, 뭐뭐가 다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다 쓰다, 다 떨어지다. 자, run into 하면은 막 갑자기 뭔가랑 탁 부딪히는 느낌이거든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 같은 뜻으로는 우리 범퍼카 탈 때 생각하시면 돼요. bump into. 이것도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의 run around 이라는 표현이고요. run around는 막 바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의 의미랑 잘 맞아떨어지는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run around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뭐 사이좋게 지내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run away는 도망가다, 그쵸? 달아나다, 벗어나다, 도망치다 뭐 이런 뜻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독해로 넘어가서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poor understanding,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 근데 뭐를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과학이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 설명 자체는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그 설명이 굉장히 쉽대요. 단순하대요. 이유가 뭔데? The point of the matter,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that at all levels, 모든 부분에 있어서 science teaching, 과학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교과서가 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The factual recall of science content. 그냥 과학적인 내용의 암기, recall, 회상, 이런 거, 사실적인 암기,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문제다. To the near total exclusion of 라는 것은 to the exclusion of 라는 것은 뭐뭐를 배제하고, 그쵸? 뭘 배제하고? The knowledge generation process of science. 과학의 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적인 과학 내용의 암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대중의 과학의 이해가 떨어지는 이유. 이해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래요? 과학 수업과, 그쵸? 그리고 교과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 수업과 교과서 때문이다. 왜? 과학 수업이랑 교과서가 뭘 잘못했길래? 과학의 과정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쵸? 과정은 없어요. 과정이 없이 그냥 사실적인 암기, 사실에 대한 암기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의 과학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그런 다음에 게다가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빈칸 나오는 부분. 자, 게다가 내용이 더 이제 야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교육자들인데 어떤 교육자들이래요? Would like to 한 다음에 incorporate something of the pageant of science in their science les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선생님들. 뭐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죠? 무언가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무언가? 그들의 과학 수업에 과학의 어떤 패전트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화무쌍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흥미로운 무언가를 좀 포함시키고자 하는 교육자들도 결국에 must consult, 뭐를 참고해야만 한다라는 게 현실이다. 똑같은 교과서를 참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과서, 아까 교과서 뭐라 그랬더라? 과학에 대한 과정이 없고 사실의 암기만 강조한다는 그 교과서를 과학 수업을 조금 더 흥미롭게 하고 싶어하는 교육자들도 결국 그 똑같은 교과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과서를 수식해주는 대절의 내용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보세요. Discussion of the way,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교과서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 Science knowledge is produc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지식이 생성된 그러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하는 과학적인 똑같은 교과서를 참고해야 되더라 라는 게 문제래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빈칸에는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나쁜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까 초반에 교과서도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교과서를 수식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이 나와야지 맥락에 있어서 적절할 겁니다. 여러분 선택지 보시면 부정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 2번이고요. 과학의 지식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과학의 지식이 생성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는 교과서? 잘못 제시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생략하고 있는 그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서 수업의 변화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그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요.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강조하고 include는 포함하고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교과서는 충분히 좋은 교과서니까. 3번은 분석하고 비교하고 마지막도 재구성하고 또는 개선하고 뭐 이런 뜻이라서 나머지는 다 플러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지만 2번의 선택지만 마이너스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2번이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주어진 글을 먼저 좀 파악하자면 특히 이 노란색 부분 보세요. 어떤 전쟁에서요. 거의 7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는 이러한 죽음이 뭐 때문이었다? 질병 때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서 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A번 The objective in the set forth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this와 같은 지시형용사. 왜? 지시형용사를 썼다는 건 이전에 선행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A 이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A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요. B의 내용을 보세요.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나왔다? 지시 형용사 나왔다.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치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어떤 통계치, 숫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어디에 있었죠? 주어진 문장에 있었네. 주어진 문장에. 아까 75만 명이 죽었고 그 중에 3분의 2는 질병 때문이었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칭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이어지기에 적절한 것이 일단은 B다. 왜? 통계치. 통계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통계치는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그쵸? 연방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뭐에 있어서? 콜레라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질병이 콜레라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C의 내용을 볼까요? 자, 군대는요, 무엇과 함께?
이러한 지역의 보건기관과 함께 군대가 뭘 목표로 했냐면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이상의 위협을, 그렇죠? 누구에게 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더 이상의 위협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면? 이 콜레라를 예방하고 없애고자 하는 군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소화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좀 됩니다. 통계치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A번의 시작이 뭐였어요? 이러한 노력의 목표.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하고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이전에는 어떤 노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C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는 그렇기 때문에 3번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웨이드 버그라는 사람에 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예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3루의 선수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힌트가 되는 글에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밤 경기에서 이 버그라는 사람은 스프린트 했다라는 것은 전속력으로 다 질주하다는 뜻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어딜 향해서? 3루로 달려갑니다. 정확히 4시 37분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치불일치니까 3번 보세요. On the day of the night game, 야간 경기가 있는 때에는 그렇죠? 그가 달려가요. 아까 ran 대신에 뭐 썼죠? 스프린트란 단어 썼죠? 달려가요. 어디로? 3루로. 언제? 정확히 고정된 시간에 정확히 4시 37분에 했으니까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치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틀리냐면요. 그가 이전에 뭐 1루수의 선수였다, 3루수였었고 요거 틀렸었고요. 그리고 경기에서 항상 치킨을 먹었다. 아까 럭키 치킨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경기 이후가 아니라 before예요. 엄청 미신을 믿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전에 항상 럭키 치킨이라는 걸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4번에 경기 동안에 그는 3개의 돌을 주어서 지문에서는 돌 대신에 페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이걸 주어서 kept them in his pocket.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toss them off라는 표현을 썼죠. 그거를 toss off, 집어 던졌어요. 어디다가? The field. 야구장에다가 던지는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 19번 갑니다. 글의 흐름과 무관한 걸 골라라. 무관한 거. 제가 그랬죠. 글의 흐름과 무관한 걸 고르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선택지가 나오기 전에 주제를 잡아라. 그쵸? 주제 한번 잡아봅시다. 과거에는요,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 어디에? 스포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냐면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어떤 믿음? 이러한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믿음이죠. 경제적인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쵸? 과거에는 정부가 개입을 했었어요. 어디에? 스포츠. 그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뭐냐면 신체적인 능력. 결국 건강한 신체와 신체적인 능력은 결국 뭐를 의미한다? 경제적 생산성. 요거랑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스포츠에 관여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볼만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랬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거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건강한 신체가 경제적인 생산성이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싶으면 사람들이 건강해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일 많이 해주면 경제가 부흥할 거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자꾸 이런 정부가 스포츠에 개입을 한 거예요. 국민들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국민체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그쵸?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D. 뉴질랜드에서는요,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라는 것과 동기부여라는 것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뭐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딜 참여해요? 이러한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맥락이 요거랑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거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그런 착오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얘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도 그렇다라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어요. 뭐에 의해서? 주요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상하죠? 갑자기 관광객이 왜 나오지? 전혀 문맥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를 못 잡았다? 그럼 이어지는 문장을 보세요. 이어지는 문장과 호응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은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스포츠의 제공이라는 것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뭘 대체할 수 없죠? 이 필요성. 뭐 하고자 하는 필요성? 전반적인 어떤 일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렇죠? 근데 어떤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안전하고 공정하면서도 어떤 노동자들의 삶에 반응하는 그러한 결국에 어떤 노동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결국에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대요. 이전에 D가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노동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고 단순하게 과거처럼 정부 이제 신체의 어떤 활동에만 참여를 많이 하면 결국 그것이 경제적인 생산성과 연관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과의 전혀 맥락적인 호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문장은 뭐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스포츠나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 안전한 근무 환경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생산성을 드높이는 일이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되지 않고 있고 맥락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그래서 D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아까 순서랑 마찬가지. 왜였을까요? 자, 유형 중에 순서 유형과 가장 맥락이 비슷하고 그 성격이 비슷한 유형을 따져보자면 삽입이에요. 문장 삽입 유형.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은 굉장히 비슷해서 나 이거 못해요 하는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이거 못해요 하는 사람은 이것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아까 순서에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 지시형 용사. 지시형 용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삽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삽입도. 여기 또 보시면 그 리포트, 그 보고로부터, 그 보고래요. 아, 그 보고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이전에 어떤 보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어떤 보고가 있은 다음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보고로부터 이 지도 제작자는 그렸습니다. In a long line of mountains 라고 되어 있죠. 긴 산맥을 그려 넣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이 보고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지. 뭐에 대한 무지냐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지 자체가 has led to 어디로 이어졌냐면 some enormous errors. 굉장한 어떤 오류로 이어졌답니다. 뭐에 있어서? 지도 제작에 있어서의 오류로 이어지더라.
One of the errors, 그 중에 하나의 오류가 언제 발생했냐면 1700년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 유럽인들이 이 유럽인 탐험가가 보고했을 때입니다. 보고했대. 그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삽입해야 될 문장에서 그 보고로부터 했으니까 보고했다는 내용이 선행해야 된다. 여기 보고한 내용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Having seen mountains. 나 산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Southern Mali 부분에서 제가 산맥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이때 큰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지도 제작자가 산맥을 지도에 그려 넣었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러한 콩 마운틴이라는 것 as he called them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콩 산맥이라는 것이 were drawn 그려지게 됩니다. Almost all maps of Africa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지도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봤을 때 주어진 문장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시형 용사를 이용해서 순서와 삽입 문제 굉장히 주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20개 문제를 모두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회차 모의고사였는데 여러분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제가 희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3회차 모의고사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저는 재밌었고 여러분 힘내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쵸?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